경매 신청, 경매 절차 부분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경매 절차는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좀 보라 그랬을 거예요. 저거 교재를 보고 하죠. 판서를 하려니까 또 여기 판서하려면 중간에 좀 잘라야 돼. 그래서 일단 봅시다. 필요한 것만 좀 필기하면서 가죠. 자, 경매 신청. 자, 경매 신청을 할 때 경매 비용을 예납하죠. 자, 경매 비용을 예납이 뭐예요? 미리 낸다는 거죠. 네, 미리 낸다. 경매 비용을 미리 낸다. 자, 그러면 일단 경매 비용 일단 어떻게 돼요? 원래는 경매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그랬어요? 경매 비용을 원래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목적물이 팔리면 그 팔린 목적물에서 어떻게 돼요? 목적물에서 대금이 빠져나가죠. 근데 왜 채권자가 지금 경매 신청하는 사람 있죠? 경매 신청자가 왜 경매 비용을 미리 내냐? 어차피 팔리면 거기서 회수하면 될 걸 갖다가 왜 미리 낸다 그랬어요? 경매가 중간에 뭐 할 걸 대비해서 취소나 취하가 될 걸 대비해서. 자, 경매가 취소라는 것은 법원에서 직권을 없애는 거죠. 취하는 신청자가 어떻게 돼요? 걷어들이는 거죠. 자,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이거 한번 제가 요번에 첫 번째 주에서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대금 완납 전까지. 자, 이제 하나 알아두고 넘어서요. 경매 취하는 대금 완납 전까지. 대금이 완납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이제는 뭐 할 수 없잖아요. 섞고 넘어가면. 그래서 대금 완납 전까지 취하를 할 수 있는데, 자, 다만 이때 최고가라든가 차순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최고가 매수 신고라든가 차순위가 있다면 그 사람의 뭐가 필요하다?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마 3월 달에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매 취하기 참 힘든 게요. 최고가 차순위가 있다면 동의서 받으러 가거든요. 동의서 써줘요? 안 써주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갔던 뭐라든가 이걸 돈을 줘야지만 써줍니다. 어쨌든, 자, 경매 취하를 대금 완납 전까지 할 수 있고, 최고가라든가 차순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동의서가 필요하다. 자, 경매가 취하되면 중간에 목적물 끊어지죠? 안 팔리죠? 들어갔던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니까 미리 내는 거예요. 또 경매 취소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 자, 다만 건축신고라든가 건축허가, 합법적인 건물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자, 일단 결정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죠. 이때 어떻게 돼요? 이제 송달되는 순간에 압류력이 발생된다. 근데 이제 둘 중에 빠른 시점인데요. 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된 시점이거나 아니면 또 송달된 시점, 이렇게 둘 중에 빠른 시점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고, 그래서 누가 압류한 거예요? 누가 압류하면 경매 신청자가 압류한 거죠.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온다? 압류 채권자라는 용어가 나온다. 자, 압류 채권자. 압류 채권자는 누구예요? 경매 신청자. 자, 그러면 봅시다. 동일 부동산에,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겁니다. 동일 부동산에 압류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이게 이중경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지금 A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등기가 됐죠. 이 경매 개시 결정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B가 다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C도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만 되면 다 받아줘요, 법원에서는. 단 진행은 뭐 갖고 한다 그랬어요? 맨 앞에 것까지 진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동일 목적물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여러 개 경매 등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배당 요구. 자, 일단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하고 나서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한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자, 압류력이 발생된 날부터 며칠 이내 공고하는데요. 7일 이내 공고하는데, 첫 매각기일 전까지 배당료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당료 종기가
명확하게 첫 매각길 며칠 전이라고 딱 못 박지를 않아요. 그냥 첫 매각길 전까지 뭐 공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 배당 요구의 종길까지 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첫 매각일 전 뭐 얼마 전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길까지 한다라고 기억을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거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기준 뭘 갖고 잡는다? 등기. 그래서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고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자, 확정일자 임차인 배당 요구 해야 되고요. 최우선 면제 받을 사람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왜? 등기 안 됐죠?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서 임차권 등기한 임차인 배당 요구 안 해야 된다. 왜? 이미 등기가 돼 있죠. 요것만 기준 잡으면 시험용은 된다 그랬습니다. 저 실무용 가면 약간 좀 다른 내용이 있지만 시험용으로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자, 만약에 이제 배당 요구 해야지만 배당받을 수자가 배당 요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배당받을 수 없고 부당 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민법에서 한번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수되는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일단은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걸 까먹고 넘어갔네요. 자, 아까 제가 이제 맨 앞에 대항력 있고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 이렇게 됐죠? 자, 얘가 1억에 지금 있는데요. 1억이 있는데 서울이고 최우선 면제 대상이 되죠. 서울이니까. 자, 그러면 5천만 원 일단 받으려면 자, 최우선 5천만 원 받으려면 뭐 해줘야 된다? 배당 요구 해야지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매수인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낙찰 받으려는 사람들은 뭘 분석하라? 얘의 배당 여부를 분석하라 했죠? 배당 요구했다면 어떻게 돼요? 배당 요구했다면 나는 얼마만 책임을 지면 돼요? 5천만 원만. 어차피 5천만 원은 법원에서 주는 거니까 여기서 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데에는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프린트문에 요약집에 있는 내용인데요. 왜 철회할 수 없다냐? 인수되는 부담이 바뀌게 돼서 그래요. 만약에 자, 여기서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 철회합니다. 배당 요구를. 그럼 졸지에 배당 못 받게 되죠. 못 받으면서 이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로 올라가요? 5천에서 1억으로 올라가죠. 그럼 매수인이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매각 준비 들어가죠. 채권자 등에 대한 고지 통지하고요. 현황조사 감정평가 합니다. 그 다음에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 그랬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 제가 아마 4월달 그 경매할 때 요거 한번 얘기하면서 혹시나 나중에 돈 못 받아가지고 상대편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들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압류채권자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남을 가망성이 없을 때 원칙적으로 경매가 취소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이제 이 내용을 어디에 썼냐면 172페이지 다음 페이지 한번 찾고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밑에 알아두게 하는 부분. 자,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채권자 남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 인정할 때 통지하고요. 통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모든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가격 없는 매수인가 없을 때 자기가 그 가격으로 사겠다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를 취소해야 한다. 자, 경매 취소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설명 2개월 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최저가가 100만 원입니다. 일단 최저가가 이제 잡혀요. 이제 경매 하다 보면 이제 경매 이렇게 뭐 현황조사 다 물건 분석한 다음에 최저가를 정하죠. 최저가를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압류채권자가 누구죠? 압류채권자가 누구예요? 네, 경매 신청자를 했죠. 이 경매 신청자에까지 돌아갈 돈이 있는지를 이 돈
최저가 갖고 가상배당을 해온다 그랬죠. 가상배당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돈 갖고 가상배당을 합니까? 제한때까지 돌아갈 돈이 없더라 그럴 때는 그 통지를 해요. 당신 할 때 이 돈 갖고 돌아갈 돈이 없다 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이 압류채권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랬죠. 그럼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대로 팔려면 내가 직접 사겠다는 거예요. 자, 이 최저가예요. 100만 원 갖고는 나한테까지 돌아갈 돈이 없지만 만약에 120만 원에 팔린다면 요 20만 원 가지고 배당받을 수 있다. 이 돈 갖고 충분히. 어차피 이건 최저가니까 꼭 최저가에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20만 원이면 내가 20만 원 차익 갖고 배당받을 수 있다. 가격을 안정하는 거예요. 정한 다음에 만약에 그 가격대로 팔린다면 내가 이 가격에 직접 사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을 해서 법원과 약속하면 항상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돈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공탁합니다. 이 차익을 공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120보다 다행히 높게 팔렸다면 나는 배당받아 나오면 되고, 자, 이 밑으로 쓴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팔린다 그러면 내가 직접 이 가격에 사는 거라 그랬죠. 이게 바로 채권자 매수 신청 제도인데요. 자, 제가 이게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때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신청하지 않는다면 경매를 어떻게 한다?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가격에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경매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쟤한테 돈을 못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했어요. 근데 너한테까지 돌아갈 돈 없다 그럽니다. 그럼 네가 사라 그래요. 개인들은 거의 못 사죠. 그럼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포기하면 뭐가 날아가죠? 뭐가 날아가요? 그래요. 돈 날아가는데 무슨 돈 날아가죠? 맨 위에서 제가 설명한 거. 그렇죠. 예납. 경매 비용이 날아갑니다. 경매 비용이 이때 써먹는 거예요. 어차피 매수인이 목적물이 팔리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지만 요럴 때 써먹는 겁니다. 경매 비용을 예납하는 이유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돈도 회수도 못하고 비용도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무턱대고 열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하지 말고 어떻게 그랬어요? 1차적으로 분석 좀 하고 하라 그랬죠?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자 봅시다. 이거 일반인들은 그렇지만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2순위, 3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앞순위 잘라먹다 보니까 3순위 저당권자에까지 돌아올 돈이 없어요. 이럴 때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거를 직접 산다 그랬죠? 네, 사가지고 어디다 맡겨요? 자, 이거 직접 은행에서 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무용 부동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아까 비용무용 부동산에서 생략을 좀 했지만 원래는 금융기관에서는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건 아마 제가 기초 때 아마 애초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원칙적으로는 왜? 은행에서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죠. 만약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얘 대출 안 해주고 부동산 사다가 볼일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아예 취득하지 못하라고 해놓고 만약에 불법 취득하면 다 무효가 됩니다. 이거.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저당권 실행은한 취득은 가능해요. 근데 마냥 보유하지 말고 1년 이내 처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맡겨서 처분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비업무용 부동산. 아까 여러분들이 비업무 부동산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경매 절차를 거쳐서 넘어왔다 그랬죠? 이 절차를 거쳐서 넘어온다라는 얘기를 이제 예전에 했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 이제 경매 부분은 최저 매각가 요걸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다시 171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 지정 공고 통지하고요. 근데 이제 매수신청 준비하죠. 이제 공고했으니까 물건이 어떤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겠죠. 그럼 이제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신청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기일 날 돌아오죠. 자, 이 매각기일 입찰 방법 다시 위에 보세요. 맨 꼭대기 보니까 입찰 방법이 있었죠. 기일입찰, 기간입찰, 후가경매. 우리나라의 경매는 대부분이 뭐예요? 기일입찰입니다.
그래서 매각기일 날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하고 매수 신청 보증금 제공하죠. 매수 신청 보증금 얼마예요?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 10%. 최저가의 10%를 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 10% 매수신청 보증금 제공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최고가 매수인 선정하죠. 떨어졌어요. 차순위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이 차순위 신청할 수 있는데 차순위의 자격이 제한되죠. 차순위 자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것도 시험 문제 벌써 한 6번인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 이유를 제가 얘기를 했던 적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혹시나 이해를 못하신 분에서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자, 차순위 자격을 한번 보죠. 최저 매각 가격이 10%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최저가 100만 원입니다. 자, 최저가가 10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이 120만 원 써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120만 원 써낸 사람 보증금 얼마 냈어요? 예, 10만 원. 자, 일단 매수신청 보증금은 얼마다? 예, 저기 뭡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 10%라 그랬죠. 그래서 10만 원 냈죠. 자, 그러면 차순위 자격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 얼마? 10만 원을 뺀 금액을 넘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초과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넘을 때만 할 수 있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1만 원. 제가 아마 요 예를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때부터 110 밑에까지 써는 사람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번 봅시다. 최고가 차순위. 자, 최고가 써낸 사람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나왔었어요. 최고가 써낸 사람이 금액이 똑같,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한해서만 어간다. 추가 입찰한다 그랬죠? 그때 조건이 써낸 금액보다는 최소한 높아지면 된다. 라는 얘기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차순위가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순위 신청한 사람 액수가 똑같을 수도 있죠. 여러 명이. 그럼 이때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먼저 신청? 이때는 추첨을 한다 그랬죠. 추첨. 예, 뽑기로 합니다. 뽑기로. 왜? 이거, 만약에 다시 다시 입찰한다면 액수가 120보다 훨씬 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예 추첨을 하게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차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일단 최고가가 돈 못 냈을 때 대비해서 차순위 뽑은 거죠? 이제 만약에 얘가 돈을 못 내면 요 보증금 10만 원 회수에 찾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찾죠? 몰수한다 그럽니다. 그럼 몰수해가지고 법원에서 갔느냐? 갖는 건 아니고요. 어디로 넘긴다 그랬어요? 배당금액에 합산한다 그랬죠? 합산은 얼마예요? 120만 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팔아도 사순위한테 팔아도 배당금액은 최소한 누가 써낸 금액? 최고가가 써낸 금액은 높게 하기 위해서 이 자격 제도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당받을 사람들을 일정 부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